갱년기 증상이 공통적인 것이 노화예요. 짜증나고 우울하고 약에 의지해서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무슨 약을 생각해요? 호르몬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호르몬제가 혈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져요. 갱년기 증상을 회복하는 굉장히 좋은.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주변에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이 이렇게 떠 있는 것을 보고 저거는 좀 심각한데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가 많아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심지어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 중에서도 아찔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약에 대한 이야기는요. 여러분, 갱년기 증상이 보통 여성들 폐경이랑 같이 이렇게 오고요. 그다음에 뭐 우울증, 그쵸, 정신적인 굉장히 짜증나고 우울하고 그런가 하면 또 잠도 안 오고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또 그렇죠, 그 몸에 여러 가지 그 질병도 같이 오잖아요. 그리고 여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갱년기 증상은 있거든요. 공통적인 것이 노화예요. 성기능이 훅 떨어지고 하는 거 전부 노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어떤 새로운 차원의 그 인생의 전환점으로 들어가는 게 갱년기 증상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갱년기 증상을 사람들이 약에 의지해서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쉽게 무슨 약을 생각해요? 호르몬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호르몬제가 안전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완전 뒷골 잡는 거예요. 여러분, 호르몬제가 안전할 리가 있어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 호르몬제가, 특히 여성 호르몬제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만 생각하시는데요. 유방암이 문제가 아니에요. 유방암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방암이 문제가 아니라 혈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져요. 이 혈전이 만들어지는 게 제일 심각해요. 이게 호르몬제를 먹는 순간 피가 끈적끈적해진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온몸에 병이 생겨요. 우리 몸이 본래 나이가 들면 누구든지 피가 맑지를 않거든요. 가뜩이나 몸에 노폐물이 많아가지고 혈독, 수독, 식독, 열독, 제가 이런 체내 독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게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약국에서 생기산, 제가 만든 약 생기산이랑 비타민 요법 이런 거 하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좋아지고 회복되는 거를 보았을 때, 야, 이거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이런 질환들이, 불치병에 가까운 이런 질환들이, 이게 피만 맑아졌을 때 이게 깨끗하게 치료가 된다라는 게 저는 제가 너무너무 놀랬거든요. 그 피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고요. 그리고 나이 들면 다 혈관이 동맥경화로 막히잖아요. 동맥만 경화되는 게 아니라 미세혈관까지 전부 다 손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남성들 발기부전도 미세혈관 손상이고, 그 다음에 여성들 이명, 현운, 이명이 오고 이석증 뱅뱅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귀에 미세혈관 문제고, 또 눈에 눈중풍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 거, 그런 것들도 전부 눈 속에 있는 그 시신경 주변의 혈관 문제거든요. 전부 다 혈관 문제예요. 그리고 콩팥도 혈관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콩팥이 나빠져서 투석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다 혈관이 나빠진 거고, 심혈관, 심장병, 뇌질환, 그 뇌에 또 뇌혈관 질환이라서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오는 것도 전부 혈관이잖아요. 다리 정맥류는 어때요? 이런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호르몬제를 먹어서 피떡을 만든다. 이거는 엄청난 문제고요. 게다가 그 호르몬이라는 거는 본래 우리 몸에서 피드백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몸의 모든 호르몬, 예를 들면 어떤 호르몬 있어요? 갑상선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갑상선을 절제하면, 떼어내고 나면 갑상선 호르몬제를 보충해서 먹잖아요. 여러분, 그 갑상선 호르몬제가 극약이라는 거 아세요? 굉장히 그게 위험한 약이에요. 그래서 이 용량 조절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20년 전만 해도요, 25년 전인가? 그때만 해도 이게 신지로이드라고 하는 그 갑상선 약이 용량이 딱 하나 있었어요. 0.1. 그때는 전부 모든 사람들이 0.1만 먹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한 20년 넘는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얼마나 세분화된 줄 아세요? 그럼 옛날에 0.1 먹었던 사람들은 뭐예요? 의사가 처방했는데도 다 잘못 먹은 거예요.
그게 그 극약이라니까요. 그 호르몬은 몸속에서 이렇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고 난 뒤에 추적을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서 용량을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 몸속에서 조절을 해요. 그거를 피드백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깥에서 호르몬제를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피드백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호르몬이 의사는 정확하게 처방을 한다고 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상선 호르몬 0.1이 다 엉터리 처방이었던 것처럼 한 20년 지나는 사이에 보니까 그 전에 그럼 처방받았던 사람들은 다 엉터리로 약을 먹은 거잖아요. 근데 의학은 지금이 또 종점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하는 중이기 때문에 한 20년 지나서 지금의 의학을 보면은 또 그런 게 있을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여성 호르몬을 무슨 갱년기 병을 치료하는 부작용 없는 걱정 없는 그런 약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건 너무너무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게 혈전 만들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다 밝혀지지도 않는 어마어마한 문제를 끌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성 호르몬제 처방받아서 먹고 그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제 상담 자리에서 정말 많이 봤었거든요. 진짜 많이 봤었거든요. 여러분 그거 파리 한 마리, 무슨 모기 한 마리 잡으려다가 무슨 초가삼간 태운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호르몬제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고요. 위험한 거예요. 이 호르몬제 없이 갱년기를 극복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호르몬제를 먹는다라는 게 약간 좀 그런 사심도 있어요. 뭐냐면 이걸 먹으면 젊어질 것 같은, 그래서 성기능도 좀 회복이 되고 자기가 젊은 때로 돌아갈 것 같은 젊어지는 약처럼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독약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몸은 노화를 받아들여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호르몬제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방법을 조금 애둘러서라도 찾으셔야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간편한 방법 호르몬제를 썼다가는요 진짜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피가 탁해진다는 거, 그걸로 인해서 소리 없이 돌아가실 수가 있다라는 것, 그 유방암은 차라리 작은 문제라는 것, 남성 호르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든지 우리 몸에 호르몬을 집어넣어 준다라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고 짧아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당뇨병에 쓰는 인슐린 호르몬도요, 그 인슐린 호르몬을 써서 혈당을 조절하면 합병증이 훨씬 더 많이 생긴다라는 것이 제 지론이에요. 저의 지론인데, 제가 약사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저희 공식적인 데이터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래요, 여러분. 호르몬은 외부에서 넣어주는 거 아니고요. 그러면 갱년기 증상을 어떻게 지나가느냐? 일단 여러분 무조건 비타민 B100을 드세요. 비타민 B100 제 진약사몰에 보면 간편하게 살 수 있어요. B100은 시중에도 좀 찾아보면 있는데 잘 없거든요. 그래서 찾아보기 어려우니까 제가 손쉽게 여러분들이 가장 저렴하게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끔 제 진약사몰에 올려놓았어요. 제 진정주 이름으로 되어 있는 비타민 B 요거 하나는 꼭 드시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를 하루에 한 8,000ml는 드세요. 끼니마다 2,000ml 드시고,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2,000ml를 더 먹든지, 하여튼 6,000ml에서 웬만하면 한 8,000ml 정도까지로 하루에 드세요. 이게 최고의 그 항산화제로서 우리 몸을 젊게 만들어줘요. 호르몬제를 넣어서 우리 몸을 속일 게 아니라 실제로 항산화제를 넣어서 젊게 만들면 혈관이 튼튼해지면서 이 갱년기 증상 이런 것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마그네슘을 꼭 드셔야 돼요. 마그네슘. 이 마그네슘이 천연 신경 안정제잖아요. 여러분 신경 안정이 이게 잘 안 되고 막 불안하고 떨리고 하는 게요, 마그네슘 부족인 경우가 많아요. 거의 많아요. 그래서 이 마그네슘만 복용을 해줘도 그냥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생겨서 웬만큼 무슨 일이 생겨도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요. 이게 심장도 편안해져요. 근육도 편안해지고 다리가 저린 사람들한테도 마그네슘이 효과가 있는데, 짜증이 잘 나고 조금만 해도 예민해지는 사람들한테는 마그네슘이 최고의 신경 안정제. 그래서 B와 비타민C, 메가도스와 마그네슘을 먹고요. 여기다가 오메가3, 감마리놀렌산, 레시틴 이런 거를 써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특히 오메가3는 하루에 제 진약사모에 있는 오메가3 하루에 한 2알 드시고요. 그러면 혈전이 없거든요. 여기에다가 감마리놀렌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꼭 생긴 거는 오메가3처럼 생겼지만 이게 갱년기를 치료하는 굉장히 좋은 식물성 기름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질 위축증 있는 사람들, 질 건조증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외용제로 써도 돼요. 이 기름이 아무 냄새도 없거든요. 이 기름 캡슐을 먹기도 하는데, 먹으면서 톡 깨뜨려 가지고 손에 묻혀서 질 주변에 살짝 발라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촉촉하고, 질 속에도 손가락 넣어서 이렇게 발라도 좋거든요. 그 점막이 굉장히 튼튼해지고요. 또 이런 목적으로 먹을 수 있는 비슷한 기름이 레시틴이라는 게 있어요. 기름이 굉장히 좋아요. 오메가3, 감마리놀렌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레시틴. 이 레시틴이 이 점막을 튼튼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자궁이나 질이나 이런 데가 다 점막이잖아요. 이 점막이 이제 여성 호르몬이 수치가 떨어지면서 이게 얇아지고 굉장히 이게 촉촉하지를 않고 말라 있는 약간 낙엽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걸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 호르몬제를 쓰면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오메가3랑 감마리놀렌산도 하루에 한 2알 정도 드세요. 여기다가 레시틴을 추가해서 드시잖아요. 좀 번거롭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당뇨를 치료할 때 간편하게 당뇨약 먹으면 당뇨가 낫나요? 점점 갈수록 당뇨약이 늘고 합병증이 온다는 것, 주변 모든 사람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 몸은 섬세해요. 그래서 이 노화 이런 것도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또 갱년기 증상을 회복하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들, 여러분 꼭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근력 운동.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걷는 것도 하루에 따로 한 30분 이상, 한 4, 50분 정도 걸어주면 좋은데, 반드시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거 하세요. 헬스장 같은 데 가면 여러분 이렇게 무거운 추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좀 투자를 하셔가지고 많은 시간은 안 해도 되지만 하루에 한 20분 정도라도 꼭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하세요. 30분 정도 하면 더 좋아요. 이 근력을 만들면 이 근력 때문에 갱년기에서 오는 근력 감소, 골다공증 이런 게 그냥 예방이 돼요. 골다공증을 간편하게 병원에서 맞는 주사로 회복한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주사 효과 없어요. 깜짝 놀라게 주사가요, 골다공증 먹는 약도 그렇고 맞는 주사도 그렇고 효과가 없어요. 위험해요. 그리고 제가 약사니까 잘 알잖아요. 부작용 만만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근력 운동을 하고 걷기를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수영 이런 것도 하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새로운 운동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웃고,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여러분 놀라실 거요. 피부가 콜라겐, 무슨 마사지 이런 거 받는 사람보다 더 뽀얗고, 이거 자체가 미백에다가 탄력 효과가 있어요. 근데 비타민 C가 골다공증을 치료한다는 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요. 왜냐하면 비타민 C가 이 쫀쫀하게 만드는 결합 조직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비타민 C가 그래요. 그러니까 비타민 C가 혈관을 좋게 하고 피를 좋게 하는데, 피부를 좋게 하고 주름을 예방해요. 여러분 운동하면서 비타민C를 전후에 먹어야 되는데 그걸 충분히 먹질 않잖아요. 그러면 운동해서 근육은 생겼는데요, 주름이 자글자글해요. 아우 제발 여러분 그런 거는 좀 하지 말아주세요. 비타민C 많이 드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몇 가지, 또 진짜 심하신 분들, 갱년기 증상이 심한 사람들은 제 약 생기산 드시면 돼요. 생기산이랑 B, C, 마그네슘, 오메가3 요거 정도만 먹어도요, 비타민C 메가도스 하면서 이거 정도만 먹어도 웬만한 갱년기 증상 호르몬제 드시는 거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말끔하게 회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훨씬 사람이 젊어져요. 그래서 이름이 생기산이잖아요. 하여튼 이 생기산의 치료 원리가 피를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생긴다라는 것이 상당 부분 피의 문제인데, 이런 거를 덮어놓고 그냥 호르몬 수치가 떨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숫자적인 문제만 생각해서 외부에서 간편하게 호르몬제를 넣어주면 무서운 호르몬제 부작용을 더불어서 떠안게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 영상, 또 다른 영상 좀 많이 참고해서 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 젊음을, 20대, 30대의 젊음을 유지하는 방법들을 한번 연구해서 적용해서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